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 장세를 보인 이후에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기술주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발생을 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기술주에 대한 이 옵션 투자 전략을 좀 그러니까 바꾸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를 부추겼다는 그런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악재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옵션 거래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의 이 변동성 장세를 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죠.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다시 한번 받쳐주게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15일이 틱톡에 대한 매각 마감 기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도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좀 완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에도 시장의 변동성은 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11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 이날 발표된 지표들은 양호했지만 최근 기술주들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날 나온 지표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 대비 0.4% 오르면서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했고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근원 물가 지수도 지난 8월에 전달보다 0.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나타낸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재료에도 기술주의 불안정한 움직임 때문에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업체죠. 오라클의 주가가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큰 폭으로 올라서 지수 상승에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최근 논란이 된 옵션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이 점이 기술주의 추가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당사는 기술주들이 급등했던 시기에 이 기업들의 주식 콜옵션을 엄청난 규모로 사들여 주가 과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외교관에 대한 활동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맞서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주 홍콩 총영사관을 포함한 중국 주재 미국 공관과 직원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매우 커진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시한의 연장은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 서비스가 폐쇄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지난주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가운데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초반에는 상승하는 듯 싶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듯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상승 가닥을 잡아갔죠. 0.5% 가까이 올랐고 27,66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홀로 하락하면서 엇갈린 채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0.6% 빠져서 1,85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초반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체크해 보시죠. 이날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05% 올라서 3,340포인트의 거래 마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엇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홀로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I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는 약 1%가량 올랐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2주 연속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7달러에 출발했던 국제 유가 WTI 가격이 마감 종가에는 37.39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약 1% 정도 올랐는데 그런데 글로벌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될 경우 공급 과잉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7.39달러에 지난주 원유 유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살펴보자면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금값의 경우에는 이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약 0.35% 정도 내렸는데 다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간 단위로는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감 종가는 1,948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 소규모 부양책 통과마저 제동이 걸리게 되자 금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0.671%까지 내려온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0.07% 내리면서 93.27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단 7일 사이 1조 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1,187조 원에 달하는 규모가 미국 대형 성장주 7곳의 가치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과거에 좋지 못한 끔찍한 결과를 봤던 이 당시의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당시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의 과열로 변동성이 큰 기술주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무엇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사에서는 기술주 과열이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투자 붐이 동반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테슬라와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도 그렇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시장에서 만약 이들의 등을 돌리고 돌아선다면 회사 성장성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또 알파벳 등의 다른 이외의 모든 빅테크주들은 그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사업 운영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날 확장된 경제는 과거 버블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리스트를 갖고 있긴 합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애플은 회사를 확장시켜 나갈 때 이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크기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설명인데요. 과거의 버블 당시에는 특정 업종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금융시장 붕괴나 가계저축 증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업 행태 변화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 주장입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이 특히 최근 며칠간 많이 빠졌던 기술주를 위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임상이 중단됐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3상 임상이 영국에서 다시 재개됐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장 마감된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었었고요.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이었었는데 영국 보건당국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임상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에서 임상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다만 영국에선 임상이 재개됐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각국의 보건당국과의 이 검토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상이 재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이 중단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7월에도 한 환자에게서 신경학적인 부작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은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백신과 관계없다고 결론이 나서 임상이 다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백신과 부작용과의 연관성은 많이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3상 임상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화이자에서도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소식을 내놨냐면 올 연말까지는 이제 화이자의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인들에게 수십억 개 정도가 이제 배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크다 큰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사실 꿈과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죠. 테슬라가 최근에 주춤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달 22일에 테슬라 측에서는 배터리데이 행사를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이날 행사에서 어떤 것을 쏟아낼지, 테슬라가 앞으로 더 성장 가능할지 이 점에 대해서 점쳐볼 수 있는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 향후 수년간의 수익과 자동차 판매를 이끌게 해줄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UBS에서는 이런 전망과 함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재 $160에서 $325로 2배 가까이 올리면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UBS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더 높은 평균 차량 수익 그리고 더 강한 이익을 이 기대치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당사는 테슬라의 새로운 배터리 기술, 즉 배터리 셀 혁신이 참신하고 새로운 수익성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400억 인수하는 협상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ARM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영국계 반도체 칩 디자인 회사입니다. 2016년에 소프트뱅크가 $320억 들여서 인수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이 기업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는 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20억 인수했던 이 ARM을 $400억 매도하게 된다면 이번 딜의 진정한 승자는 소프트뱅크가 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ARM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와 ARM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 두 회사는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특히 ARM의 경우에는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 간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본 구조 설계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ARM이 설계한 이 기본 구조에는 이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 그러니까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조차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RM을 엔비디아가 인수하게 될 경우에 반독점 당국의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했는데 그만큼 달리 말하자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다는 의미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